자, 현재 삼성전자와 SK를 포함한 국내 5대 대기업은 물론이고 주요 기업들이 이미 로봇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M7,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미국의 핵심 빅테크 기업들 역시 모두 로봇 사업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기업들이 로봇에 베팅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모든 산업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핵심 모멘텀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지금 로봇 섹터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돈이 되는 정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 수익도 잘 납니다. 이 부분 꼭 부탁드리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약 1200조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6조도 아닌 6경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 피지컬 AI 시장은 현재 약 900조 원 수준인 전기차 시장보다도 무려 50배 이상 큰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몇 년간 폭등했던 2차전지 관련주보다 피지컬 AI 관련주가 훨씬 더 큰 상승 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6경 원짜리 시장에서 1%는커녕 0. 몇 %만 매출을 가져와도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국가 경제의 서열까지 바뀔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민관 합동으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지컬 AI가 정확히 뭐냐? 이 부분을 짚고 가야겠죠. 피지컬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육체, 즉 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지컬 AI란 인공지능이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는, 다시 말해 하드웨어를 갖춘 AI를 의미합니다. 오픈 AI의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것들은 디지털 AI라고 한다면 피지컬 AI는 몸통이 있는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AI가 인간의 두뇌 노동을 줄여주는 역할이라면 피지컬 AI는 인간을 육체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I는 단순한 데이터 처리형 AI에서 이제는 실행 중심의 AI로 진화하고 있고 이 변화가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피지컬 AI를 크게 분류해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뇌 중심의 기업들, 두 번째는 하드웨어, 즉 근육과 몸통이 강한 기업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플랫폼 중심의 기업들입니다. 먼저 두뇌 중심 기업들은 하나의 AI 모델이 로봇의 관절, 센서, 환경 정보를 통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로봇이 머리 따로, 몸통 따로, 팔 따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사람처럼 하나의 AI 두뇌가 온몸을 통제하는 단계로 넘어온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테슬라와 피규어 AI인데요. 이 기업들은 AI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반응 속도나 자율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질, 즉 사람과 얼마나 비슷하냐만 놓고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 중심, 즉 휴머노이드의 근육과 몸통이 강한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질리티 로보틱스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고성능 액추에이터와 센서를 기반으로 기계적 움직임 구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덩치 크고 운동 능력 좋은 선수 같은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고 현재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는 힘과 속도 면에서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 치셔도 됩니다. 바로 피지컬 AI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엔비디아와 구글의 양강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들은 3D 물리 엔진과 가상 환경을 기반으로 로봇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로봇이 똑똑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장과 두뇌를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디지털 AI는 조금 틀리거나 느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지컬 AI는
실제 현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의 오류가 막대한 비용 손실이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 리스크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반드시 가상 환경에서 수천 번, 수만 번 테스트를 거친 뒤 현실에 적용해야 하고,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와 구글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은 시장을 선점하면 후발주자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식 투자로 비유하자면은 장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결국 돈을 버는 쪽은 증권사와 거래소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지만 거래량만 늘어나면 수수료를 가져가는 플랫폼은 항상 유리한 구조를 가집니다. 플랫폼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매출이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고, 단순히 제품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팔고 끝나는 제조업과 달리 지속적인 수수료, 구독, 광고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도 매우 빠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플랫폼은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고, 이 데이터는 AI 시대의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가치를 가집니다. 국내 사례만 봐도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토스 같은 기업들은 각자의 플랫폼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은 두뇌나 근육 중심의 로봇 기업보다도 엔비디아와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이 피지컬 AI 시대의 진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장은 앞으로 파생되는 사업 영역이 매우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 가장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와 구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5월 한 달 동안 이 채널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구독해 주신 분들도 크게 늘어났고,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방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왜 이제야 이 채널을 알게 됐을까? 정보방에 진작 들어올 걸 그랬다는 말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종목 몇 개가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었습니다. 5월 초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로봇을 이야기하면은 이미 끝난 테마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고,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자 기술이나 보안 관련 종목 역시 아직 먼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이 확신할 때가 아니라 의심할 때 움직입니다. 실제로 5월 동안 우리가 주목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TPC의 로보틱스는 127%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미래반도체 역시 120%가 넘는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KCS는 8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고, 이루온과 LG전자 역시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127%가 올랐다, 123%가 올랐다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종목들을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바라봤는가입니다. 어떤 산업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어떤 테마가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왜 기관과 외국인이 그 섹터를 보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100% 수익이나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기업도 하락할 수 있고, 좋은 재료도 예상보다 늦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월에도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고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뉴스가 나오고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종목 이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느 구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종목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는 기준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역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AI 다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자기술, 전력 인프라, 우주항공, 국방산업 등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산업들로 자금이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은 남들이 모두 알게 된 이후가 아니라 남들이 아직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준비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움직일 종목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6월 시장의 핵심입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6월 핵심 유망주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새롭게 주목해야 할 종목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일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있고 당일 주도주 분석은 물론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와 업데이트된 전략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시장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큰 수익은 언제나 시장이 조용할 때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부터 오늘의 대박 추천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로보티즈입니다. 요즘 로보티즈를 두고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기사 제목들만 봐도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로보티즈 14년 만에 휴머노이드 다시 만든다. 로보티즈 CES 2026 세미 휴머노이드 A 아이워커 공개. 테슬라, 구글, LG 같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탑 기업 실적 본격화. 그리고 최근에는 아틀라스도 뚫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생산 능력 10배 확대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앞두고 핵심 부품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평가의 중심에는 단 하나, 바로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기술 다이나믹셀이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로봇이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 영역은 일본과 일부 해외 기업들이 장악해왔지만 로보티즈는 이 액추에이터를 자체 기술로 국산화했고 저가형부터 초고 성능 모델까지 약 100종이 넘는 라인업을 구축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든 관절을 커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생산되는 순간 가장 먼저 수요가 폭발하는 부품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라는 겁니다. 이제 기사 하나씩 보겠습니다. 로보티즈 14년 만에 휴머노이드 다시 만든다. 로보티즈는 2012년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똘망을 개발한 이후 완성형 로봇보다는 핵심 부품과 플랫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지컬 AI 확산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약 14년 만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다시 공식화했습니다. 올해 안에 신규 휴머노이드 공개가 예정돼 있고 단순 시연용 로봇이 아니라 실제 학습과 작업이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사 측에서도 작년이 가능성을 보여준 해였다면은 이제는 그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단계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로보티즈가 부품 공급을 넘어 직접 피지컬 AI 생태계의 한 축으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ES 2026 얼라이언스 공동관에서 세미 휴머노이드 A 아이워커 소개. 로보티즈는 단순히 액추에이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모듈형 액추에이터를 기반으로 양팔 휴머노이드 AI 워커
자율주행 배송 로봇 개미까지 이미 완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AI 워커는 모방 학습과 강화 학습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로봇으로 단순 전시용이 아니라 실사용을 전제로 한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로보티즈는 로봇이 움직이며 쌓는 행동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판매하는 데이터 팩토리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행동 데이터 그리고 AI 학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선점하려는 전략이고, 이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가장 탐내는 영역입니다. 테슬라, 구글, LG 같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탑 기업 로보티즈의 다이나믹 셀은 이미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프로토타입에 적용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구글 딥마인드와 스탠퍼드대가 협력하는 피지컬 AI 알로하 프로젝트에도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만 봐도 약 76%에 달하고 나사, 디즈니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미 고객사로 포진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검증이 끝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아틀라스도 뚫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생산 능력 10배 확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보티즈는 우즈베키스탄에 연간 300만 개 규모의 액추에이터 공장을 건설해 기존 대비 생산 능력을 최대 10배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마곡 공장은 연 30만 개 수준인데 글로벌 휴머노이드 수요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테슬라, 구글 유니트리, 그리고 최근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고객사로 확보한 상황에서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로보티즈는 이 타이밍에 선제적으로 증설에 나선 것이고, 이는 곧 실적 가시화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보티즈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형 재료는 바로 LG전자입니다. 로보티즈의 이 대주주가 LG전자라는 점인데요. LG전자는 이미 2017년 로보티즈 지분 투자를 통해 2대 주주에 오르며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로보티즈가 보유한 액추에이터 기술력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를 함께 키우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보티즈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를 독자 기술로 개발해 테슬라, 나사 등 글로벌 기업들에 공급하며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유연성과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부품입니다. LG전자가 로보티즈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실제로 LG전자 HS사업본부와 로봇 선행연구소는 두 팔이 달리고 바퀴로 이동하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인데, 이미 바퀴 기반 이동과 사용자 소통 기술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와 매니퓰레이터, 즉 로봇 팔 기술이 결합되면은 휴머노이드의 완성도가 한 단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까지 연결되면 LG그룹 차원의 휴머노이드 로봇 수직 계열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자율주행입니다. 로보티즈는 실외 배송 로봇 1개미를 통해 이미 실외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했고, LG전자와 함께 자율주행 모듈 공동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 관계가 아니라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공동 개발 단계까지 들어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G전자의 로봇 투자 이력을 보면은 이 흐름은 더 명확해집니다. LG전자는 2018년 산업용 로봇 기업 로보스타를 인수해 현재 지분 약 33%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경영권을 강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감성인식 AI 기업 아크릴, 웨어러블, 로봇 기업 엔젤 로보틱스, 미국 재고관리 로봇 기업 보사노바 로보틱스 등에도 꾸준히 투자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베어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지분 51%를 확보해 상업용 로봇 분야까지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LG전자의 로봇 투자는 항상 1차 지분 투자 이후 기술 검증에서 협업 확대, 그리고
추가 지분 확보라는 단계로 진행돼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보티즈는 아직 1차 지분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LG전자가 보유한 로보티즈 지분은 약 7.2%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탑티어로 검증됐지만 지분 구조상으로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LG전자는 올해부터 약 11조 원 규모로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일본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로보티즈와의 협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차, 3차 지분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로보티즈 주가는 단순 실적 개선을 넘어 구조적인 재평가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삼성전자의 로봇 전략을 그대로 투영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삼성은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AI 반도체와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로봇을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자회사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사업 확장과 투자, 기술 이전, 공급망 편입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적인 강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기업으로 인간형 로봇을 실제로 구현해본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오래 쌓아온 국내 기업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히 팔과 다리를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균형 제어, 보행 알고리즘, 센서 융합, 실시간 제어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난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이 영역에서 이미 검증된 기업이라는 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최근에는 하드웨어 제작에만 머무르지 않고 ROS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 자율 보행 시스템, 모듈화된 구동 장치까지 직접 개발하면서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족 보행 로봇까지 공개하면서 군수 재난 산업용 로봇 영역까지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의 자본력과 생태계 안에서 이 기술들이 결합된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한 로봇 제작사가 아니라 삼성 로봇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티로보틱스입니다. 앞에 두 종목이 미래 로봇 산업의 구조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기업이라면은 티로보틱스는 이미 현재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티로보틱스는 반도체 웨이퍼, 디스플레이 패널, 물류 상자처럼 극도로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로봇의 손과 팔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공정은 이미 자동화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산업이고 이 과정에서 오차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필수입니다. 티로보틱스는 이 분야에서 고정형 로봇과 이동형 로봇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납품 이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면 새롭게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깔려 있는 산업 현장에 AI가 덧붙여지면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구조라는 겁니다. AI가 판단을 아무리 잘해도 실제로 공정에서 실행해주는 손과 팔이 없다면 의미가 없고 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티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티로보틱스는 로봇 산업 성장 초기에 가장 빠르게 실적이 반응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이며 테마성 기대주라기보다는 현실적인 피지컬 AI 실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5월 한 달을 돌아보면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채널을 찾아와 주셨고 정보방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익 인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다. 예전에는 뉴스만 보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왜 오르는지 이해하게 됐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투자하게 됐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이 종목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할까? 왜 시장의 자금이 이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투자 실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5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종목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TPC 로보틱스는 1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미래반도체 역시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으며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KCS와 이루온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LG전자 역시 예상보다 훨씬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상승률만 보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두고 누구나 큰 돈을 벌었다거나 모두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100%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중간 조정 구간에서 흔들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매수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수익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원래 그런 시장입니다. 매일 오르는 종목도 없고 모든 사람이 같은 수익을 얻는 시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월이 매우 의미 있는 한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종목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그 종목이 움직였는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익은 결과이지만 기준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가 이끌던 시장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자기술, 전력 인프라, 우주항공, 국방산업 등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크게 나오고 나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큰 수익은 언제나 뉴스가 나오기 전 시장이 조용할 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산업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6월 핵심 유망주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별도로 정리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10초 정도면 신청이 가능하며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와 함께 당일 주도주 분석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으며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대응 기준 역시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시장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흐름을 보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대응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들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급등 후보군과 업데이트된 대응 전략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의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익 파트너로서 시장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에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타점, 더 좋은 기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